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임플란트를 깊게 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얕게 심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치과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질문글을 올리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임플란트의 깊이가 너무 얕아서 재수술을 하게 됐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지 그런 게 궁금하셨는지 문의를 주셨는데 그 문의도 있었고, 또 예전에 저희 치과에 오신 환자분께서 그 임플란트가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다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도 하셨는데, 그 임플란트를 우리가 심을 때 이 케이스를 보시면 뼈가 이렇게 높이가 있고요. 뼈에 딱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겠다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깊게 심긴 임플란트는 어떻게든 저희가 이를 만들고 오래 쓸 수 있게 하기가 좀 더 용이해요. 얕게 심긴 것보다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나 임플란트나 모두 뼈가 있으면 뼈 안에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지대주라고 부르는 중간 부품이 연결되고, 그 위에 보철물을 연결해서 이제 씌우는 형태로 치아가 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건 잇몸의 두께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임플란트라는 구조도 구강 내는 굉장히 세균이 많은 공간, 우리 생체 내 뼈는 균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간이잖아요. 손톱이나 머리카락 같이 우리 몸 내부에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구조들에는 외부의 균이 들어오지 않게끔 여기에 어떤 장벽 같은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장벽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연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아 구조 자체가 치밀하기 때문에 이 장벽이 한 2mm 정도, 뼈가 있고 치아 위로 잇몸이 2mm 정도가 딱 붙을 수 있는 띠가 있을 수 있다면 이게 충분히 장벽으로서 기능을 해서 균이 이 장벽을 넘어서 뼈로 침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자연 치아가 갖고 있는 일종의 장벽인데, 임플란트는 이제 쇠잖아요. 타이타늄이라고 불리우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재질이 아무래도 우리 뿌리보다는 세포가 붙는 결합 강도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자연 치아와는 다르게 임플란트는 이 장벽을 위해서 한 3mm 정도의 장벽이 필요하답니다. 이 정도의 잇몸이 임플란트 주변을 360도 쫙 감싸고 있어 줘야만 잇몸이 이제 임플란트에 딱 붙어 있을 수가 있고, 입안의 세균들이 임플란트를 통해서 뼈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 장벽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장벽을 이해하시면 임플란트의 깊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과거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뼈랑 잘 굳고 잘 씹을 수 있고, 이렇게 심고 골결합이 잘 되고 잘 씹을 수 있다, 이 정도의 기능적인 욕구만 해결해 준다면 임플란트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는 거였는데, 이제 임플란트가 제 기억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임상에 도입이 돼서 널리 쓰여지게 된 것도 적게 잡아서 15년, 많게는 거의 25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이제 단순히 기능적인 부분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심미적인 부분, 잘 씹히는 건 당연하고 음식물이 잘 안 낄 수 있게끔 오래오래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계속 연구들이 진행됐을 거잖아요. 임플란트는 위턱은 이제 저희가 윗상자를 써서 상악이라고 하고, 악자는 되게 한자가 복잡해서 제가 못 쓰는 건 아닌데 여기다 쓰진 않겠습니다. 턱을 의미하는 이제 악자고요. 아래턱은 아래에 위치했다고 해서 이제 하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악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상악에 이가 빠져 있는데, 상악의 잇몸의 두께는 평균적으로 3mm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하악 같은 경우는, 아래턱 같은 경우는 잇몸이 굉장히 얇은 경우들이 많아서 적게는 1 내지 2mm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악은 뼈에 맞춰서 씹는 게 당연히 의미가 있죠. 잇몸이 충분히 3mm 이상의 두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뼈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씹는다라고 하더라도, 상악 같은 경우는 충분한 잇몸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추후에 임플란트가 굳고 지대주가 올라가고 크라운을 연결했을 때 충분히 잇몸이 3mm 이상의 장벽을 형성을 해줄 수 있는 반면에, 하악 같은 경우는 잇몸이 되게 얇아요.
임플란트를 지금 있는 뼈에 맞춰서 이렇게 딱 심게 된다라고 하면 잇몸의 두께가 짧게는 1mm 밖에 안 되면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이제 직경 자체가 아래턱에 심는 임플란트, 위턱도 마찬가지지만 대개 저희가 쓰는 임플란트의 직경이 4.5에서 5m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어금니 같은 경우면 그 만들어야 되는 어금니의 사이즈는 폭이 평균 10mm 정도가 돼요. 그럼 임플란트의 직경은 5mm인데 10mm짜리 치아를 만들고자 한다면 잇몸의 두께가 결국 퍼지는 각도를 결정할 거잖아요. 임플란트가 예를 들어 이렇게 심겨져 있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5mm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10mm로 뽑아나갈 수가 있는 반면에 잇몸의 두께가 너무 얇으면 급격하게 뻗어나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는 없고, 그걸 막으려면 사이즈가 작아질 수밖에는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잇몸의 두께는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린 장벽을 제대로 형성해 주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두 번째로 그 보철물을 자연스러운 형태의 크라운을 만들기 위해서도 잇몸의 두께 최소 3mm는 꼭 필요합니다. 단순히 임플란트를 심어서 모양이 어떻게 됐건 음식물이 끼건 안 끼건 나는 그냥 이가 들어가서 씹을 수만 있으면 돼 라고 한다면 그 잇몸의 두께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큰맘 먹고 큰돈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이걸 단순히 5년 10년만 쓰고 다시 뭐 손을 보고 싶지는 않아, 10년 이상 20년 30년 더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렇게 오래가는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잇몸의 두께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래턱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뼈의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잇몸에서 최소 3mm 정도 밑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심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잇몸의 두께가 1mm 밖에 되지 않는 아래턱에 임플란트를 뼈에 맞춰서 딱 심어 놓고 여기서 이제 치아를 만들었을 때 이 1mm 정도의 잇몸의 두께로는 구강 내 세균이 뼈 속으로 침투하는 걸 제대로 막기 위한 장벽이 되질 못해요. 마치 옛날에 나폴레옹 시대에 군인들이 쭉 서 있는데 이 전선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외부에서 적의 침공을 잘 막아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전선의 두께가 얇으면 그만큼 한 곳에서 뚫리기가 쉬울 텐데, 마찬가지로 잇몸도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세균에 저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준에서야 1mm, 뭐 3mm 먼 차이가 있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세균 입장에서 1mm는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리고요. 3mm는 제주도를 지나서 거의 후쿠오카까지 가는 거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두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세균의 침투를 막아주는데 극적인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임플란트 깊이가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벽을 위해서 최소한 3mm의 잇몸은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뼈의 높이에 맞춰서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남아있는 잇몸을 기준으로 3mm 정도 깊게 들어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고, 이게 3mm가 아니라 5mm까지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얇은 임플란트에서 큰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서서히 올라가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곡선을 형성해 주기가 잇몸의 두께가 있으면 있을수록 보다 심미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친화적인 그런 치아를 만들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잇몸의 두께 1mm냐 3mm냐 5mm를 고르라면 저는 주저없이 5mm를 고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뼈 밑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간 게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큰일 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잇몸의 깊이가 1mm만 있을 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뼈가 흡수되기 때문에 장벽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세균으로 인해서 잇몸이 점점점 녹아내리게 되거든요. 결국 내가 10mm짜리 임플란트를 심었어도 처음에는 뼈에 맞춰서 10mm짜리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뼈가 만약에 한 2mm 정도가 녹았다. 그럼 실제 뼈에 묻혀 있는 건 8mm 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임플란트는 자연치와는 달리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한번 뼈가 녹으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임플란트는 얕게보단 깊게 심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이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엑스레이의 케이스를 가지고 실제 얼마나 깊게 심고 진행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